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6년 4월 20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이재명 오늘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 중동전쟁 속의 외교 다변화라. 외교 다변화는 지금 인도 팔자가 사정이 우리나라보다 더 깝깝합니다. 500억 불 교육, 뭐 500억 불 좋긴 좋은데 지금 인도 사정이요, N의 사정이 억수로 깝깝합니다. 이 동네가 지금 외교 다변화라고 하는데 뭐 외교 다, 뭐 500억 달러 달성 뭐 팔 때 되면 다 팔겠죠. 근데 앞으로는 뭐 지금 현재 다 보시다시피 세계만은 이미 트럼프 일기 때보다 쫑이 나고 있었고요. 별로 뭐 좋지 않습니다. 하여간에 뭐 사진 찍기 놀이는 잘하고 있다. 넘어가고요. 야, 여러분, 이젠 바뀔 때 하던 사람이 아정적 지선 앞 엇갈린 서울민심이다. 정원호가 참 서울시장 후보급이에요. 아이고 참 대단하다 진짜 더불어. 오세훈 대진표 확정이다. 한간벨트서 교체론 안정론 팽팽하다. 텃밭에서 지지 흐름 계속 곳곳에서 이번엔 다른 선택 반응도 감지된다. 우짜는 이거 이미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퉁치고 넘어갈게요. 우짜는요, 이번 지선에서 더불어가 서울시장 못 먹으면 지선 패배라고 이미 여러 차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국힘 여당 지선 앞에서 앞두고 특별감찰관 정치쇼, 진심이면 여당 추천 수용하라. 더불어가 1년 가까이 추천 거부했는데 여야 즉시 머리 맞대고 추천 돌입하자. 뭐 이재명이 뭐 해가지고 특별감찰관 뭐 해달라고 했다며. 적어놨네 여기.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재차 요청.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양동작전. 아이고, 우리나라는 역시 군사 용어가 기본적으로 잘 먹히니까. 양동작전의 재탕에 불과하다. 동의합니다. 여야가 즉시 머리 맞대고 추천 절차에 돌입하자. 동의합니다. 전에 새로운 발언도 아니고 새로운 장면도 아니다. 평가절을 하네. 국힘은 여러 차례 특별감찰관 추천을 하자고 여당에 제안했지만 더불어는 위동도 하지 않았다. 정치 양동 작전 쇼가 벌써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 쇼라는데 동의합니다. 넘어가고요. 북한 탄도미사일 집속 탄도 이거 이번에 이란전에서 많이 보셨죠? 집속 탄도 이거 시험 발사했다 이거 됩니다. 김정은이는 표적 타격에 만족했다. 삼포 전투부, 파편지뢰 전투부, 위력평가, 주의 동해, 주의 옆에 서 있네. 옆에 서 있네. 나이도 얼마 안 되는 애를 갖다가 맨날 이래 데리고 돌아다니네. 하여간에 이란전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짜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북한의 혈맹, 우짜 기준에서 혈맹, 우짜는 이 말 한지가 뭐 억수로 꽤 됐어요. 뭐 10년 후딱 넘어갑니다. 이란의 혈맹, 북한의 혈맹은 서로입니다. 북한이고 이란인데 이란이 이번에 보여준 물건들을 갖다가 본 분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갖다가 분명히 아시겠죠. 어디 여기서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쏴서 올라간 거네. 하여 그래 됩니다. 화성 11호 가형의 3포 전투부 시험 발사를 했다. 뭐 기분 좋았겠네. 네, 기분 좋았겠네. 이것도 뭐 문재인이 때 이거 설계도가 넘어갔나? 하여간에 뭐 철진한 남북 어쩌고 저쩌고 잘해먹자 하는 거 그거 팔아먹는 것들은요 한번 머리가 한번 부사져 봐야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넘어가고요. 역시나 이란 얘기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깁니다. 아랍에미리트가 경제 위기 대비해서 미국과 통화 스와프 체결 협의다. 제가 이거 관련 영상에서 해가지고 중동 해가지고 유동성 위기하고 금은 얘기해서 거기서 일단 아랍에미리트 이 얘기도 한 바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인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 총재가 지난주 워싱턴 방문해서 제안했다. 그리고 통화 스와프 제안했다 이거죠. 뭐 그래 되네. 통화 스와프. 요거를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이게 흥미진진한데 우짜가 보기에는 지금 피해를 많이 입고 있기 때문에 해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2008 금융위기 때 그리고 2020년 3월 우한 폐렴 때 열대 10여 개국 그리고 2008년에 14개국 해가지고 체결한 바 있다 이게 되죠. 그러니까 뭐 아랍에미리트만 해주면 눈치 보이니까 혼자 해주긴 좀 그렇고 뭐 그 문제가 있다 이거죠. 하여간에 우짜는 이거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인덱스가
왜곡이 됐다, 조작됐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내용을 해가지고 금덩이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보죠. 월요일이니까 뭐 이런 얘기는 해야 되죠. 소제목으로는 금 글로벌 준비자산 2등이다. 2위를 먹었다. 이게 됩니다. 자, 금덩이 요리 되죠. 26%. 자, 말씀드립니다. 금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외환 보유액 중 26%를 차지하면서 42%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달러에 이어서 2위가 됐습니다. 2등, 두 번째로 많은 준비통화라 해야 되나? 하여간에 준비금이 됐다 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등은 누구다? 유로하고요. 그리고 저 중국 위안화 요거는 1% 꼴랑 1%밖에 안 된다 이래 됩니다. 2025년 작년 말 기준 중앙은행들이 보유한 금덩이는 금양은 38,670톤으로 금액으로는 5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2025년 말 기준 총 외환 보유액 중 평균 30%를 갖다가 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참 골 때리는 수준이라고 보면 되죠. 반대로 이머징 마켓 중앙은행들, 국가들, 이머징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은 2025년 말, 작년 말 기준 외환 보유액 중 금덩이, 금 비중이 15%로 선진국에 비해서는 한 절반 정도로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머징 마켓 중앙은행들의 경우 2010년, 그러니까 한 15년 전에 이때만 해도 금 비중이 4%였는데 지난 한 15년은 가까이 10여 년 동안 공격적인 금 축적을 하면서 금 비중을 갖다가 15%로 많이 올렸다 이게 됩니다. 세계 금협회는 2025년 중앙은행 설문조사를 갖다가 돌렸는데 이때 중앙은행들이 금을 보유하는 주된 이유로 무엇을 꼽았다? 위기 상황에서의 안정성, 포트폴리오 다변화 효과,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 때문이라고 중앙은행들에서 답변했다고 합니다. 조사에 참여한 중앙은행 중 73%는 향후 5년 동안 글로벌 외환 보유액에서 뭐 준비금 뭐 이래 되는 거죠. 여기서 달러 비중이 다소 또는 크게 감소하고 향후 5년 동안 금, 유로 그리고 위안화 요 세 개들 요세 개. 요것들의 비중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또는 다소 증가할 것이다라고 중앙은행들 중에서 설문에 응답한 중앙은행 중 73%가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우자가 소제목으로 방출해서 비축으로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차트는 우자 그 컨텐츠에서 몇 번 등장한 바 있는 타비 코스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좀 길게 보고 이런 거를 갖다 좀 잘해요. 그래서 우자가 다시 한번 또 소개해 드립니다. 타비 코스타는 금하고 석유 비율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요래 보면 뭐 이 책 광고로 치면 거의 쌍바닥이죠. 요래 됩니다.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근접해 있다고 하면서 이유를 들었는데 첫 번째, 값싼 에너지 시대는 막내릴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 최근 공급 충격 뭡니까? 이란전에 따른 공급 충격이죠. 이거 발생한 이후에 각국이 전략 비축유 구축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세 번째, 탈세계화 흐름을 되돌리기는 이제 어렵다, 매우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유를 들면서 금, 석유 비율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갖다가 근접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역학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린 세 가지 이 역학관계가 에너지 가격의 구조적인 하한선을 갖다가 형성하고 있지만 시장은 이것을 아직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타비 코스트가 지적했는데요. 우차견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려보면 여기까지는 뭐 타비 코스타 얘기였고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려보면 10일간의 휴전 소식에 유가는 얼마나 폭락했습니까? 마이너스 10% 이상 폭락했죠. 하지만 금값은 동요하지 않으면서 4,000 4,800달러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횡보세를 보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여간에 4,800달러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석유하고 금 레이시오 비율은 0.01 요거 뭐 0.0174 이렇게 됐죠. 예, 그런데 우자가 최신으로 본 거는 0.0197입니다. 0.0197로 해가지고 뭐 조금 나아졌는데 그래봤자 이거 우한폐렴 사태 당시 요 표시됐잖아요. 이렇게 우한폐렴 때 아닙니까 이거?
우한 폐렴 사태 당시 최저치에 근접해 있습니다. 역사적인 평균값이 얼마냐면 0.5, 여기죠? 0.5. 0.5에서 0.7입니다. 요 정도 됩니다. 요 레인지 안에 들어가는 게 이게 평균값입니다. 요 딱 보시면 평균값 잡히죠? 요 평균값이 0.05에서 0.07인데 이 수준에서 봤을 때 유가는 현재 가격이 아니라 1배럴에, 그러니까 이 역사적 평균값으로 환산해서 하면은 현재 유가는 얼마가 돼야 된다? 1배럴에 240달러에서 340달러의 거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너무 비싸다 싶으면 최소 수준이 얼마냐면 0.03%입니다. 이거 좀 한 요 정도 해가지고 올라가겠죠. 요 라인에 0.03%로 되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유가는 1배럴에 146달러까지는 상승할 것으로 우짜개처로 봅니다. 관련해서 우짜가 해가지고 지난주 뉴스 보면서 브렌트유 기준으로 해서 147달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번에 시장에서 중동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을 이 유가 가격에 반영하고 있죠. 예,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주 해피한 시나리오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 반영한 거기에는 어떤 요소가 또 있다? 전략 비축유가 재보충되지 않는다. 이것도 지금 패스가 됐고요. 그리고 탈세계화 프리미엄, 그러니까 가격이 더 비싸진 거죠. 탈세계화 프리미엄도 없는 것도 가격이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오펙 플러스의 공급 조절이 없을 것이다는 이런 것도 가격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 다 빼고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이게 되죠. 그러면서 아름다운 이 과정들이 포함되고 있는데 우짜겐 쪽으로는 이거 좀 그렇다고 봅니다. 하여간에 우짜가 4월 18일 뉴스 보면서 브렌트유 기준 1배럴에 147달러가 중요하다고 우짜가 이미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 가지고 블룸버그 차트고요. 소제목은 일본 임금 인상 3년 연속 해가지고 5%를 찍었다. 뭐 이게 되는데 말씀드려봅니다. 일본 최대 노동조합 연맹 랭고죠. 일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는 랭고가 됩니다. 일본 노동조합 총연합회를 줄여서 일본말로 랭고라고 하는데 랭고는 연합회 산하 노조들이 올해 2026년 임금 협상에서 평균 5% 이상의 임금 인상을 이끌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랭고 산하 노조들은 4월 17일 발표된 최신 집계에 따르면 평균 5.08%의 임금 인상을 달성했는데 초기 집계인 5.26%, 오버롤 나와 있고 스몰, 미디엄 사이즈가 있는데 이거는 중소기업 해가지고 노조 쪽이다 이게 되겠죠. 이 값이 좀 평균값 떨어진다 이 말이고요. 하여간에 초기 집계인 5.26%보다는 낮지만 3년 연속 랭고의 목표치인 5%를 갖다가 상회했습니다. 이번 집계에서는 직원 수 300명 이하 기업 2156곳의 합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3월 초 552곳에서 증가했는데요. 소규모 기업들, 중소기업 이렇게 다 포함하는 거죠. 이들의 경우 대기업보다 임금 인상 합의 내용을 늦게 발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전체 평균치를 낮추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한편 임금 인상은 일본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이란전에 따른 물가 상승 위험과 경기 침체 위험이라는 두 가지 리스크에 대처하게 만드는데요. 관련해서 우자가 지난주에 우에다가 성명 발표하는 걸 갖다가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 우에다는 4월 금리 결정을 앞두고 명확한 금리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다 소개해드렸고요. 전화 가고. 자, 이거는 이거 항공유 부족 위기다 해가지고 또 소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요즘은 뉴스 소개보다 다 이런 게 더 많습니다. 자, 말씀드려보면 알고스 미국 제트 연료 인덱스라고 있습니다. 요거 됩니다. 알고스 이래 되겠네. 알고스 해가지고 그 미국 제트 연료 인덱스에 따르면 이란전이 발발한 지 7주 만에 항공유 가격이 1갤런에 4.33달러로 33달러로 치솟은 가운데 파티흐 비롤 IEA 그러니까 국제에너지기구죠. 여기 사무총장에 따르면 유럽의 항공유 재고가 6주 분량에 불과하다고 기사가 나왔죠. 예, 그런데 이것도 디테일하게 보면 국가별로 상황이 좀 다릅니다. 좀 다른 게 아니고 크게 다르네. 크게 다릅니다. 영국, 아이슬란드, 네덜란드는 지금 현재 가장 심각한 항공유 위기에 처해 있는데 반해서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폴란드는 비교적 여유로운 재고를 보유 중입니다. 참고로 이 기름 정제하는 데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유 1배럴에서 항공유로 생산되는 비율이 10%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항공유는
정제 연료 중 공급 차질에 가장 취약한 물건입니다. 취약한 정제 제품이다. 뭐 이게 되겠죠. 한편 뭐 항공 얘기한 김에 해가지고 또 얘기를 또 해보면, 어이구 너무 커졌다. 예. 한편 중국과 태국이 자국 수요 충족을 위해 항공유 수출을 중단했죠. 예, 이쪽에는 뭐 선제적으로 다 뭐 차단해가지고 중단하고 있으니까. 이러면서 중단하면서 베트남, 미얀마, 파키스탄 등 주요 수입 의존도가, 그러니까 석유 제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시장에서도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루프트한자, 에어프랑스 KLM, 그리고 라이언 에어 등 유럽 주요 항공사들은 운항 편수를 줄이고, 이탈리아 공항 중 일부에서는 이미 연료 공급을 제한 중입니다. 이것도 뉴스 전해드렸고요. 니케이 신문에 따르면 이란전이 발발한 50일 동안, 이제 50일 됐으니까 50일 동안 해가지고 전 일본 공수 ANA의 도쿄 런던 직항 항공 왕복 항공권 가격이 90% 이상 급등해 약 3,100달러에 달했고, 현재 케로신, 그러니까 등유 가격이 유지될 경우 일본 유럽 노선의 유류 할증료는 항공권당 약 503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일본 항공 잘 하고요. 그리고 ANA 전 일본 공수 모두 할증료 상한선 인상을 갖다가 검토 중이라 합니다. 조금 전에 뭐 이재명이 가지고 인도 갔죠. 자, 인도 보시면 해가지고 절단이 나고 있죠. 뭡니까? 이 항공유 절단 났다 이게 됩니다. 뭐 해가지고 전략 비축유예가 남은 거 20위. 일본은 99위, 한국은 43위. 뭐 대단하죠. 네,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거는 또 이란전 51일차 해가지고 자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해가지고 주말 동안 해가지고 놀았으니까 해가지고 노란 걸 치고 해가지고 그동안에 이 타임라인 또는 스토리를 갖다가 얘기를 말씀드리겠죠. 4월 17일 사기쇼, 우자가 이미 사기쇼라고 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에 해가지고 사기쇼와 관련해서 선주들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이 정말로 안전하고 완전히 개방되었는지 여부를 앞장서서 미리 테스트해 주려는, 확인해 주려는 선주가 없다고 블룸버그에다가 선주들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인터뷰한 선주 중 하나는 빙산에서 내려온 펭귄이 제일 먼저 물속으로 들어가 보겠냐? 라고 반문했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하죠. 이런 가운데 두바이 샤라프 해운 에이전시 대표인 파르하드 파텔은 뭐 블룸버그 기사에 나온 겁니다. 파텔은 시장이 완전한 확신보다는 조심스러운 낙관론으로 대응할 것이며, 이번 조치가 선박 운항을 어느 정도 회복시키고, 그러니까 이거 뭐 개방한다고 쇼한 거잖아요. 에너지 공급에 대한 즉각적인 압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운항 환경, 운항 배를 갖다가 돌리는 거, 이 환경은 여전히 엄격하게 통제되고 민감한 상태다라고 해가지고 언급했습니다. 파텔은 항로 제한, 그리고 검사, 그러니까 인스펙션인데 그 임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해가지고 뭐 검사 등등 해가지고 차단하는 거, 검사, 그리고 역내 여러 규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상적인 무역 환경으로의 복귀는 아니라고 지난주 블룸버그 기사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케플러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발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폐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케플러는 대부분의 해운사들이 기뢰 때문에 해협을 건너는 것이 여전히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란군, 뭐 까놓고 말해서 이란군이 아닌데 이란 혁명 수비대죠. 이란 혁명 수비대에서 허가받지 않은 선박은 모두 차단하겠다고 경고장을 날렸다고 해가지고 케플러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케플러는 테헤란이 실제로 해협을 개방하더라도, 재개방하더라도 향후 1에서 2개월, 한 달에서 2달 안에 페르시아만 지역 수출량 중 약 25% 정도, 꼴랑 25% 정도만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관련해서 숫자가 일요일에 해가지고 또 관련 콘텐츠를 올렸는데, 이게 디테일하게 보면요, 유선이 갔다가, 그러니까 뭐 한국도로 갔다가 다시 중동으로 돌아오고 등등의 이 시간이 또 걸립니다. 예,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케플러에서 말하는 한 달에서 2달, 이거는 뭐 정확하다고 봅니다. 우자적으로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계산이 딱 나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거 화면이 작네.
예, 요거는 영국 회사 무역기구죠. 여기서 해가지고 발표한 겁니다. 보시면 4월 18일, 그러니까 현지 날짜로 4월 18일이니까 4월 19일이 되겠죠. 우리 시간으로는. 자, 말씀 들어봅니다. 호르무즈 해협 오픈 사기 쇼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게 다시 폐쇄되었다고 방송했고, 아라그치가 해협 개방을 선언한 지 24시간도 안 돼서 하루도 채 되지 않아서 선주들이 해협에서 총격이 발생했다. 이 빨간 표시됐죠. 총격이 발생됐다고 보고하면서 그냥 아싸리 쫑 나버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인 선박 소유주 2명이 들은 이란 방송은 이란 방송 내 그러니까 뭐 가지 마라 이거 방송은 이란 국영통신사 누르에서 군에 의한 엄격한 관리 및 통제 상태로 돌아갔다고 보도한 시점하고 맞물려 있었는데요. 한편 4월 18일 호르무즈 해협은 혼란에 휩싸였는데 VLCC 초대형 유조선 한 척이 총격을 받았다는 내용의 무전을 갖다가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요거 영국 회사 무역기구 여기서 해가지고 빨간색으로 빨갛게 해가지고 표시를 했죠. 예, 여기서 총격이 발생했다 이겁니다. 해당 무전 내용을 들은 선주들은 안전 문제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초대형 유조선 한 척은 예정되었던 해협 통과를 갖다가 차단당했습니다. 이거 다 이란한테 얘기했는데 차단당했습니다. 애초부터 자 까놓고 얘기할게요. 애초부터 호르무즈 해협은 열린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뭐 이란에서 뭐 열었다 닫았다 이래 하는데 우짜 기준에서는요 이게 열린 적이 없어요. 따라서 다시 폐쇄한다고 떠드는 거는 우짜가 보기에는 그냥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이게 봅니다. 한편 관련해서 인도 국적 산마르 헤럴드 호가 이란 당국의 사전 통행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총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냥 총 쏘는 거 가지고 때려 맞은 게 누구다? 인도 국적 유조선이다. 이게 되죠. 관련해서 인도는 뉴델리 주재 이란 대사를 갖다가 소환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예, 요거는 문자가 우크라이나전 관련해서 구라 공작이라고 말했던 거긴데 뭐 이미지를 잘 만들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면 트럼프는 한국 시간으로 4월 22일 오전까지 휴전을 논의하기 위해 참모진을 소집했고요. 미국 관리들은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 거고 며칠 내로 전쟁이 재개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미국 이란 새로운 회담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트럼프는 이란이 미국을 협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 보시면 이 지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방향으로 아예 차단을 해버렸다. 누가 차단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차단을 했다는 것 갖다가 이 항로 이 궤적을 통해서 해가지고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나가려는 애들도 자르고 들어오는 애들도 자르고 다 잘랐다. 이란 혁명 수비대에서 다 잘랐다. 이게 이 지도에서 해가지고 확인이 되겠죠. 자 넘어가가지고 자 유럽 크루즈 다척 호르무즈 해협 통과. 아 이게 언제적 소식인데 아직도 이걸 갖다 팔아먹고 왔네. 아니 이거 지금 17, 그러니까 이거 17, 18 이거 한참 지난 얘기입니다. 지금 언제적 얘기인데 이걸 참 팔아먹고 앉아 있냐 지금. 연합 지나 시점 일 좀 해라 좀 해가지고 넘어가고요. 미국은 이란 화물선에 발포 납포한 듯 트럼프 기관실 구명됐다. 아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한번 제대로 하면 하겠다 이런 걸 갖다가 트럼프가 보여줬다고 봅니다. 트럼프 미국 봉쇄 뚫으려던 선박 무력 동원 저지 사례 알려진 건 처음이다. 협상 확전 기로서 변수될 가능성. 트럼프 협상 타결 낙관론도. 이거 뭐 트럼프가 가지고 드디어 해가지고 한번 이제 일을 한번 벌이겠다. 그동안 해가지고 이래 간을 보고 있었는데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걸 갖다가 트럼프가 보여줬다고 보는데 우리가 한번 속 편하게 까놓고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개방 사기 쇼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10척에서 15척이 통행을 했습니다. 어딜 말이죠? 호르무즈 해협을 말이죠. 그런데 현지 시간으로 4월 19일에는요. 단 한 척의 배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희한하죠? 뭐 재개방 쇼하고 이랬는데 오히려 재개방 쇼하고 끝나고 막살 놓고 난 다음에 단 한 척도 지금 통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됩니다. 지금 이란전에도 불구하고 중국만 기름을 받아먹고 있었지요. 예, 중국만 기름을 받아먹고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이중 잠금 폐쇄가 되어 버렸고요. 이거 우짜겐 쪽으로 계속해서 뉘앙스를 갖다 풍겼습니다만 트럼프가 원한 게 바로 이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란 혁명 수비대는 총질을 하면서 사실상
도운 셈이 되었고요. 우짜가 이란 혁명 수비대 얘기를 할 건데 뭐 싫어할 이란 팬들도 있겠지만 우짜는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계속 얘기합니다. 지난 주말 이란 혁명 수비대의 호르무즈 해협 강제 집행 조치, 아주 뭐 비싼 말로 말씀드린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총질은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유조선들이 해협 개방 여부를 갖다가 테스트할 염두를 내지 못했는데 아라그치의 트윗질로 용기를 얻어서 테스트를 했고요. 예, 우짜가 또 동영상까지 가지고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에 IRGC가 강제 집행 의지 또는 총질을 하면서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도 이란 혁명수비대의 허가 없이는 해협을 통과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란전 또는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구적인 해결책이 등장하지 않는 이상 임시 방편에 불과한 휴전 시도로는 근본적인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고요.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고요. 이런 가운데 하루 평균 1100만 배럴에서 1300만 배럴의 원유 생산량 감소는 계속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고유가를 통한 수요 감소 또는 수요 파괴밖에 없습니다. 각 국가들의 재고는 이미 임계점을 돌파해서 빠르게 감소 중이니까 우짜견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단디 준비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 단계를 우짜가 예상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란의 원유 수출에 필수적인 초대형 유조선 숫자가 몇 척이냐면 38척입니다. 38척인데 이란이 상선을 공격할 때마다 지난 주말처럼 해가지고 총질하는 것처럼 상선을 공격할 때마다 트럼프 역시 미치광이 전술을 써가지고 이란 혁명 수비대 뭐 이란이 쓰는 거죠. 이란이 지금 돌리고 있는 초대형 유조선을 어뢰로 공격해서 파괴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보낸 후에 시범 케이스로 이란 초대형 유조선 한 척을 갖다가 파괴해도 됩니다. 물론 그래도 뭐 반응이 없다? 그러면 뭐 한 5척을 부시면 되고요. 38척 중에 뭐 5척 정도를 부시면 된다. 이란의 초대형 유조선 이거 전부 다 1990년대에 그 건조한 배들이라서 낡은 배들입니다. 억수로 낡은 배입니다. 이란 초대형 유조선이 부사질 때마다 이란은 제3자에게 점점 더 의존할 수밖에 없죠. 안 그렇습니까? 예,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운송수단이 부사지면 다른 사람한테 운송을 대신해달라고 의존을 하게 되겠죠. 이때 미국이 2차 제재를 가해서 차단하거나 선박 납포를 또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상 봉쇄라는 게 원래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대응해서 이란이 페르시아만 산유국들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입히고 있는 피해 또는 압력을 갖다가 이란이 받는 피해가 더 크게 만들면 됩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예, 이거 말고는 없어요. 이거 말고는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혹자는 유가 급등 얘기를 할 건데 어차피 지금 유가는 계속해서 상승하도록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또 어떤 혹자는 이란이 페르시아만 산유국 생산시설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할 텐데 어차피 이란은 페르시아만 산유국 생산시설을 여러 차례 공격을 했습니다. 이미 공격했고요. 생산 차질도 이미 발생했습니다. 지금 얼마가 우짜가 말씀드린 게 용량이 얼마입니까? 하루 평균 1100만 배럴에서 1300만 배럴.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수준. 이게 이미 생산 차질이 발생했어요. 따라서 우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미국의 억지력을 재확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우짜 개인적으로 봅니다. 네, 넘어가고요. 좀 너무 무식하다 하실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말고는 지금 답이 없습니다. 이제 자, 젤렌스키 러시아 원유 제재 완화 연장 미국 비판 우크라이나 공격 직결된다. 그러니까 러시아 원유 팔아가지고 우크라이나전에 쓰고 있다 이 소리가 되겠죠. 그러면 뭐 우크라이나가 또 뭐 하면 되겠지. 우짜가 지난주 마지막 주말에 가지고 토요일에 뉴스 모험에서 우짜가 차트를 갖다가 차트가 아니구나 표를 갖다가 보여드린 바 있죠. 우크라이나 애들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 그렇죠. 러시아 유조선이 항구로 석유를 실어 나르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게 중요하다. 앞으로 계속 러시아 에너지 수출 인프라를 공격하겠다. 이 소리가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 가지고 유가 충격에 유럽이 민감하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리서치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유럽이 미국보다 유가 충격에 두 배나 더
민감하다고 추정했고요. 유가가 10% 급등할 경우 유럽 인플레이션이 약 40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하고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0 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둘 다 요거 뭐 유럽 CPI 있고요. 그리고 미국 CPI 그리고 유럽 GDP 그리고 미국 GDP 이래 되죠. 요렇게 되는데 유럽 거 이거 저 색깔 진한 것들이 좀 다 해가지고 오르는 건 더 많이 오르고 그리고 그 떨어지는 건 더 떨어지고 이래 됩니다. 그렇게 예상되는데 둘 다 미국이 받는 영향의 2배에 달한다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추정을 했습니다. 유럽 소비에서 에너지 비중이 높고 유럽이 석유 수입국이라는 점이 이런 결과의 원인으로 충분히 분석이 됩니다. 뭐 이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분석될 필요밖에 없죠.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해가지고 미국 가솔린 가격 올타임 하이다 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동기간 대비 이 해당 기간 대비해서 올타임 하이다 이거 됩니다. 이거까지 다 올라가고 이게 아니고요. 자, 말씀드려보면 미국 자동차 협회라고 있습니다. AAA 또는 트리플 A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따르면 4월 셋째 주 지난주 월요일 그러니까 4월 13일이죠.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은 1갤런에 4.12달러로 해당 날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타임 하이 역대 최고로 비싼 가격이었고요. 이전 최고치는 우크라이나전이 터졌다면 똑같이 검은색 실선이죠. 이때 2022년 4월 13일 그때 당시에 1갤런에 4.07달러였습니다. 그러면 이거 일주 정도 지난 자료니까 최신 자료를 봐야겠죠. 자, 이거 해가지고 우짜가 어제 캡처한 건데 호르무즈 해협 개방 사기 쇼 덕분에 4월 19일 요거 있죠. 2026년 4월 19일 4월 19일 기준 미국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이 1갤런에 4.048달러로 해가지고 좀 내려갔습니다. 하락했습니다. 하락한 가운데 아마 오늘부터 다시 또 오를 겁니다. 이런 가운데 가장 싼 스테이트는 오클라호마 여기죠. 오클라호마로 1갤런에 3.402달러였고요. 가장 비싼 주는 어디입니까? 항상 그렇다시피 캘리포니아죠. 캘리포니아로 1갤런에 5.389달러였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 해가지고 우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기왕이면 차트를 갖다가 소개해드리면서 해가지고 말씀드린 게 더 낫겠다 싶어가지고 트레이딩 뷰 문제의 트레이딩 뷰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항상 그렇다시피 잘 안 보이네. 거기다가 또 반투명을 해놓으니까 더 안 보이는데 하여튼 뭐 그냥 말씀드리죠. 자, 이거는 해가지고 다우존스 운송지수입니다. 이게 뭐 이게 잘 안 보이는데 다우존스 운송지수입니다. 다우존스 운송지수인데 우짜가 이 화수표로 표시했다시피 이거 볼린저 밴드 상단을 갖다가 한참 많이 올라가 버렸죠. 많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즉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10% 이상 상승해 버렸는데 이거 이전에 10% 이상 상승한 게 언제 있었다 하면은요 1989년 블랙 프라이데이 그때 해가지고 12%까지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12%까지 많이 튀어나간 바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요번에 처음으로 해가지고 10% 이상 해가지고 튀었다 이게 됩니다. 참고로 1989년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가 터진 후에 주식판은 몇 퍼센트 폭락했다? 마이너스 40% 대폭락한 바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인상이 그러는 소로스 사진을 올려놓고 문자가 소제목으로 소로스와 위기의 시대라는 소제목을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이니까 또 이런 얘기도 한번 해봐야겠죠. 소로스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소로스의 책들에서는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여전히 많고요. 2026년 현재도 매우 인상적이고 유용하다고 우짜는 봅니다. 참고로 소로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로스의 아버지 이름이 좀 앞에가 좀 그러는데 하여간에 소로스의 아버지는 1차 세계대전 중에 포로로 잡혀서 시베리아로 보내졌다가 감옥에서 탈출해서 강을 따라서 배를 타고 이동하면 유럽에 도착할 것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조그만 배 타고 계속해서 갔지요. 배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그러면 그냥 배라고 합시다. 그래서 강 따라서 계속 가면 유럽에 도착할 것이라고 해서 계속 갔습니다. 근데 어디 도착했다? 북극해 도착했고요. 그런 다음에 고생 갖다가 직살하게 한 다음에 헝가리로 돌아왔을 때는 1차 세계대전이 이미 끝난 후였습니다. 당시 1차 세계대전 때 포로로 잡혀갔다가 북극해까지 가서 관광도 하고 이런 경험, 이 극단적인 경험을 통해서 소로스의 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것을 예감했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쟁이 임박했으니까 그에 맞게 행동 및 대비해야 한다고 많이 떠들었습니다. 주구장창 떠들었겠죠, 아마도. 그런데 그 떠든 사람들이 다 알고 보면 그 유대인 쪽 아닙니까? 그 헝가리에 있는 유대인들. 근데 여기 유대인들이 다 해가지고 다 한 자리 해먹고 있었으니까 어떤 자리입니까? 뭐 의사, 변호사, 은행가 등등. 그래가지고 나는 이미 좋은 자리에 있으니까 괜찮다 하면서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소로스 아버지의 말을. 근데 결국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헝가리 유대인들 어떻게 되죠? 나치 수용소에 보내져서 목숨을 잃었죠. 자, 소로스 아버지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해가지고 요래가지고 블랙 스완 해가지고 뭐 우자가 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요 이미지를 쓰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본격화되기 전에 소로스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족을 데리고 영국으로 갔습니다. 헝가리에서 영국으로 갔고요. 영국에 간 소로스는 오늘날 블랙 스완이라고 불리는 극단적인 이벤트들에 대한 경제학을 연구했습니다. 소로스는 일반적인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시대가 있으며 세상의 역사에는 항상 그런 시대가 있으며 평화롭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은 순진하고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걸 갖다가 이해했는데요. 물론 역사를 통해서 배운 거죠. 우자가 보기에 요즘 세월이 그런 시대입니다. 위험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더 나은 기회를 가질 것이고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우자가 보기에는 힘든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우자견적으로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4월 20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다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